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계속해가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드디어 이 진정한 이 캘리포니아 날씨를 이렇게 또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제 아들이 이제 방학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제 그 샌디에고 그 발보아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뮤지엄들이 다 이렇게 또 뭉쳐 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또 다녀왔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분도 이렇게 또 상쾌해지고 콧구멍에 이렇게 또 바람도 쏙쏙쏙 이렇게 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밖에 이렇게 또 나가셔가지고 이 좋은 날씨를,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은 좋은 날씨를 이렇게 또 만끽을 하시면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주식부터 이렇게 또 보자고요. 어제 이 미국의 주식은 블랙 먼데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제 블랙 먼데이가 오지는 않았고, 이 퓨처를 그때 주말에 이렇게 또 봤었을 때는 블랙 먼데이가 뭐 거의 확정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블랙 먼데이는 어제 오지는 않았죠. 등락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처음에 장을 오픈을 하자마자 2.5%씩 막 이렇게 또 상승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왜냐하면은 그때 좀 이제 찌라시 같은 게 이렇게 또 뿌려졌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 이렇게 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을 90일 동안 유예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누군가 가짜 뉴스를 이렇게 또 퍼뜨렸대요. CNBC에서 그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였어. 이 백악관에서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이 관세 정책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마자 내려간 것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는 등락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2.5% 오르렀다가 뭐 2.5% 내려갔다가 등락이 막 5%대 차로 계속 이렇게 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에는 거의 뭐 변동 없이 조금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뭐 조금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마감을 해가지고 블랙 먼데이가 없었고,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상승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 오픈을 하면서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도 한 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한 2.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여러 나라들에서 이 관세에 대해서 이제 협상 좀 하자고 엄청나게 지금 전화가 이렇게 또 왔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제가 한 50여 개국에서 전화가 이렇게 또 와가지고 협상 좀 하자라고 이렇게 또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은 70여 개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잘 나누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뭐 한국에서도 뭐 얘기가 지금 뭐 잘 나오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세 협상에 대해 가지고 낙관론이 지금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다 상승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은 한국이랑도 전화를 했는데 이 협상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긍정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지금 현재 협상에 적극적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측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좀 이따가 제가 뉴스 이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또 말씀해 드릴 건데, 중국에서는 지금 계속 더 강경하게 이 미국한테 좀 대들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스캇 이 재무장관 에센트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70여 개국에서
전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리랑 이제 관세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몇몇 국가들은 계속해가지고 그 관세가 이렇게 또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몇몇 국가들은 협상이 잘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관세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아시다시피 지난 3일 동안 이 오픈되어 있었던 지난 3일 동안에는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이틀은 엄청나게 계속 이렇게 또 빠졌고, 그리고 어제는 그나마 좀 이제 거의 변동 없이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또 오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드디어 반등에 이렇게 또 성공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제 월요일에 거래량이 18년 만에 최고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 290억 주가 이 거래가 이렇게 또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직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이 경제금 하락을 할 거라는 그런 우려는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렇게 또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가장 큰 손실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이 기술주들 있지 않습니까? Magnificent Seven, 이 기술주들이 상승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애플은 한 4%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한 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 메타도 한 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 테슬라도 한 6%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뭐 4%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주식시장의 그 공포지수 있지 않습니까? 공포지수는 빅스는 월요일에는 60까지 이렇게 또 올랐다가 지금은 좀 이렇게 또 많이 내려와가지고 30대로 이렇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진짜 완화가 된다라는, 그 협상이 잘 돼가지고 완화가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진짜로 나오고, 그리고 그게 진짜로 지켜졌었을 때만 주식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려갈 수 있다 계속.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불투명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 뭐 확고한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는 지금 뭐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불확실성에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주식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더 상승을 할지, 그리고 잠깐 상승을 하고 내려갈는지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식이 이렇게 또 내려갈 때는 튀기면서 내려간다고, 한번 팍싹 이렇게 또 내려갔었을 때는 한번 튀기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이게 아닌가 하고 또 쭉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오르기는 오르지만 근데 앞으로 장담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지금 이 기술주들이 반등에 이렇게 또 성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엔비디아 뭐 7% 넘게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 좀 협상의 그 여지를 이렇게 또 두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드디어 이렇게 또 반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요번 폭락 사태 때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 아래로도 이렇게 또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엔비디아 다시 100달러 위로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Magnificent Seven 전부 다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하지만 저번 주 이틀 동안 이제 폭락 사태 때 이 Magnificent Seven에서 날라간 그 시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8 트릴리언 달러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이렇게 또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오늘은 반도체 부분에 그런 주식들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반도체 ETF도 5% 이상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AMD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브로드컴도 뭐 자사주를 100억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브로드컴 9%
이상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도 25억 달러 그 뭐 차량용 이더넷 사업을 이제 팔아버리겠다, 매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별로 이제 매출이 안 좋았나 보죠. 거기 뭐 9% 이상 지금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직도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기는 많지만, 그런데 오늘은 협상에 대한 그런 이제 옵티미즘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그 주례밭이 좀 이제 많다고들 많이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버블이라는 것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버블이 지금 굉장히 많이 껴 있어요. 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올해 말까지 그 버블이 좀 많이 거치지 않을까. 지금은 리바운드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그 마진콜 어제 뭐 당하는 것도 그 마진콜 이렇게 또 막 끄려고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팔아서 막 낑겨놓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한 건데, 반등을 하면서 요번에 기관들이 좀 이제 털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 마진콜 있을 만한 좀 이제 위험한 주식들을 요번에 이렇게 또 올랐을 때 이제 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털 때 또 이제 개미들이 지금 올라가잖아. 그 포모 있지 않습니까? Fear of missing out. 혹시 이번에 계속 또 주식 올라가는데 나만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개미들이 또 이렇게 또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개미들이 또 이제 기관이 던지는 거 다 받아먹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잘 알아보시고, 제 맘만 듣고 이제 하지도 마시고, 여러 군데 이제 잘 알아보시고 잘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거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똥 싸는 거 어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하면서 중국한테 34% 이제 상호 관세 이렇게 또 붙이겠다. 그리고 그 상호 관세 34% 이게 원래 기존에 있었던 20%에서 34%로 오르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아니다, 추가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중국이 관세가 54%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우리는 보복 관세 때린다. 이제 너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또 관세를 34% 이렇게 또 때린다고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 미국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34%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 라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강경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너네 잘못 생각한 거다. 나는 너네 이제 중국한테 보복관세 50% 더 때리겠다. 추가적으로 50% 관세를 더 때리겠다. 지금 미국 제품들한테 그 보복관세 34% 중국이 지금 미국 제품들한테 지금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철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보복관세 50% 더 때리겠다. 다시 말해가지고 관세,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4% 매기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지금 54%이 보복관세, 아니 그 상호관세에 들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보복관세가 나오니까 더 강력한 보복관세를 지금 때린다고 어젠가 엊그저께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중국에 대한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가 100% 넘게 관세가 붙는 게 아니냐고, 그러면서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유럽도 중국 지금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너무나 지금 격양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좀 이 책임감 있게 이렇게 또 행동하라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가 아니구나. 내일입니다. 내일 4월 9일부터 이 상호관세가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진짜로 104%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관세 20%, 상호 관세 34%,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추가 50%, 104%의 관세를
이렇게 또 맞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또 중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위협을 해? 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는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는 4월 10일부터 미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34% 관세를 붙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제 중국도 이제 클 만큼 컸다라는 그런 소리죠. 우리도 원하는 만큼 제품들 이렇게 또 생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제품들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들한테 팔면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뭐 브릭스도 있고, 뭐 다른 나라들도 더 이렇게 또 개척을 하고, 뭐 유럽에다가도 더 이렇게 또 싼 값에 이렇게 또 보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예일대 분석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발표가 된 그 50% 말고 지금까지 발표가 된 관세만으로도 미국인들 한 가정당 한 4,000달러 정도의 매년 추가 부담을 이렇게 또 할 것인데, 그런데 50%를 더 한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할 것이다, 부담을 이렇게 또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는 이제 마진을 굉장히 좀 이제 적게 이렇게 또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월마트 같은 이제 수입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이 관세가 이렇게 또 오른다고 하면은 이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지금 이 무역전쟁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불만감을 이렇게 또 표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경제 성장 이제 둔화,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서 이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이렇게 또 표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이제 나라들이랑 지금 전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제 관세에 대해 가지고 협상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랑도 지금 전화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일본이랑도 지금 뭐 전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뭐 베트남, 뭐 대만 다 뭐 여러 국가들이랑 이렇게 또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랑 지금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관세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항상 이제 숙이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제 자기도 이제 다 컸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렇게 또 대들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강경하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2차 뭐 3차 폭락 사태까지 이렇게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중국 이 시진핑 있지 않습니까? 중국 주석 이제 시진핑은 우리는 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산 이제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추가 관세를 50%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경제적인 협박이다 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너네가 지금 우리한테 이 중국한테 불공정하게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는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은 경제적 따돌림 그 행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불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그의 이제 주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또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진핑은 좀 이제 딜레마에 빠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굴복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서 정치적인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해요. 이 시진핑 주석은 이 중국의 부흥을 이끄는 그런 이제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이렇게 또 강조를 항상 이렇게 또 해왔었기 때문에, 미국한테 이렇게 또 양보를 하는 그 모습은 이 중국 그 정치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치명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은 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이제 강력하게만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을 이렇게 또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거 너무나 심각하게 지금 이 무역 전쟁에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좀 이제 자중 좀 해라라고 유럽에서도 나와서 중국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진핑은 좀 굉장히 딜레마 있다고 해요. 이 미국한테 고개 숙여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 이제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생명도 굉장히 이제 위협을 이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이제 굴복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강경하게 아마도 이제 밀어붙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다 보니까 딜레마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측에서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미국이랑 협상을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중국을 지금 견제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최고 부자인 미국,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자인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이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또 견제를 지금 하려고 이런 이제 무역 문제를 이렇게 또 삼는 것이다 라고 전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또 판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예측 불확실성도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사전 합의 없이는 정상회담 이렇게 또 제안한 것에 대해 가지고 신중한 그런 입장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괜히 섣불리 이렇게 또 나섰다가는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이렇게 또 보여줄 수가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건이 이렇게 또 없다고 하면은 만남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또 분석이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이렇게 또 설치고 다니다 보니까 중국도 미국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경제적인 보복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틱톡 이제 매각을 하는 것을, 그거를 이렇게 또 무산을 지금 시키려고 이렇게 아마 이제 준비 중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파나마 운하 뭐 미국한테 이렇게 또 미국 기업한테 이렇게 또 팔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콩 기업에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또 매각을 좀 이제 저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선전물을 계속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광고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이 뭐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하면서 막 전 세계에 막 케이오스를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세상에 살고 싶은가? 이 미국에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취임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미국이 뭐 전 세계에 케이오스를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 살고 싶은가라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뭐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화가 이렇게 또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틱톡 같은 것들이나 이런 SNS 서비스들에서만으로도 광고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또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이 횡포가 가득한 이 나라가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또 살고 싶은가라고 하면서 여론전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은 뭐 베트남이나 뭐 동남아 같은 그런 나라들을 지금 순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뭐 동남아 국가들에다가도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을 이제 중국이 같이 이제 동맹 먹자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지금 왕따를 지금 당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미국보다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이제 물가 상승과 그리고 주식 시장을 하락을 이렇게 또 시킬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가 이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도 지금 이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도 이렇게 또 하고 있기는 있지만 유럽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또 대응을 한다고 하고, 캐나다도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또 대응을 한다고 하고,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붕괴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도 망하기는 망하겠지만 중국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망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을 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제 강경한 이 관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 절대로 물러설 그럴 기미는 이렇게 또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굴복을 하지 않겠다. 정치적인 면에서나 시진핑의 그 입장에서나 중국도 이제 굉장히 큰 이런 이제 경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미국한테 굴복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복을 아마도 계속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국에 이렇게 또 강경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글로벌 충격이 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재무장관 이 베센트 있지 않습니까? 베센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중국이 이거를 지금 에스컬레이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 무역 전쟁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빅 미스테이크다. 굉장히 큰 실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카드가 별로 없다. 루징 핸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실수를 이렇게 또 한다고 루징 핸들을 가지고 있다. 너는 패가 없다. 라고 하면서 중국의 그 보복 관세는 큰 실수이다. 라고 지금 베센트는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이 무역 전쟁에서 유리한 그 고지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베센트는 지금 이 중국이 미국에다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 미국이 미국에다가 수출하고 있는 그 양의 5배이다. 5배나 이렇게 또 크기 때문에 이 중국이 손해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중국이 이렇게 또 강력하게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너네만 더 손해이다라고 이제 베센트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 상호 관세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34% 이렇게 또 매겨가지고 이제 중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54% 관세를 지금 매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이 협상 테이블로 이렇게 또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 말고 이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하고 전 세계 나라 한 70여 개국에서 미국한테 이렇게 또 부탁을 하고 있는데 중국 너도 숙여라 굴복해라 라고 베센트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베센트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고 있는 그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세수를 이렇게 확보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렇게 또 유턴을 시키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공장들이 새롭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생긴다고 하면은 관세는 자연스레 줄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대신 해가지고 고용세 같은 것들로 세수를 대신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전략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중국은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시진핑도 굴복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비관세 장벽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고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지금 이 관세뿐만이 아니라 비관세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율 조작 같은 거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유럽 같은 것들에 그런 이제 문제도 이렇게 또 삼고 있으면서 그것까지 이렇게 또 이 카드를 이렇게 또 들고 있으면서 좀 이제 압박을 계속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될런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푸틴도 뜻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기가 금방 끝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푸틴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전쟁을 앞으로 더욱더 오래 지금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지금 끝낸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갑자기 경제가 엄청나게 흔들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러시아 경제가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전쟁 물자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지금 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끝내기에는 러시아는 좀 위태롭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전쟁을 뭐 금방 이렇게 또 끝내겠다라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푸틴의 그 스탠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손아귀에다가 두고 막 줬다 폈다 줬다 폈다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 자기 뜻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꼬라지도 보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 USA 투데이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오른 것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looking good. 지금 나는 한국이랑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looking good이다. 이 관세 협상이 돼가지고 잘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70여 개국에서 지금 미국에 접촉을 하고 있다. 관세 협상을 지금 하려고 접촉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everything looking good이다. 훌륭한 협상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한국의 이 권한대항, 대통령 권한대항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이 대통령 이제 권한대항과 이렇게 또 통화를 이렇게 또 했으면서 굉장히 좋았다, 루킹 굿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한국의 협상팀이 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출발을 했다라고 자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한테 이렇게 또 고개를 쪼아리면서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그래가지고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슈들도 한꺼번에 싸잡아다가 같이 협상 중에 있다. 미국한테 유리한 쪽으로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원스톱 쇼핑은 굉장히 아름답고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이 관세를 압박을 이렇게 또 하면서 관세로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랑 다른 문제들까지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아마도 미군이 이렇게 또 주둔을 하고 있는 거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돈 더 내라고 이렇게 또 한 거 그것도 이제 싸잡아다가 지금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랑도 지금 협상을 잘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만 지금 미국이 협상에 돼 가지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협상을 원하지만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굴복을 하지 않겠다. 우리도 충분히 강력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무기로 이렇게 또 삼아가지고 한국을 포함을 해서 일본 이렇게 또 해가지고 70여 개국의 무역 협상을 지금 시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엄청나게 외교적으로 홍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 관세를 이 무기로 이렇게 또 삼아가지고 협상을 다른 나라들이랑 계속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칼만 안 들었지 깡패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급한 불 끌려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미국한테 좋은 전략일까요? 그 누가 미국이랑 같이 가려 할까요? 그 누가 그 어떤 나라가 미국이랑 동맹을 맺고 하려고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끼리 이렇게 또 뭉치려고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혼자 나가리 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또 정권을 맡고 있는다고 하면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도 막 갈라치기 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지금 갈라치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은 서로 갈라치기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쟁밖에 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 대폭락 그리고 전쟁도 이렇게 또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 역사에 크게 똥을 한번 싸질러 놓을 수 있는 것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엑시오스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 나바로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무역 그 관세 이렇게 또 하는 거 그 고문이거든요. 이 나바로 이 하버드 교수거든요. 이 하버드 교수 이 나바로한테 모론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너 때문에 이 관세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나바로는 그 뭐 브릭색보다 더 멍청하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전체 발표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 지금 뭐 난리가 났거든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엑스도 지금 난리가 났어.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엄청난 미국적인 기업이거든요. 이 미국 기업을 너가 지금 망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미국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잘 성장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뭐 X 같은 것들이나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 나바로가 지금 이 밀어붙인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금 다 자빠지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래서 다시 말해 가지고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지금 비상사태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 나바로 새끼 진짜 바보라고 이제 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벽돌자루보다 더 멍청하다라고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바로도 이렇게 전에 얘기를 했다고 해요. 테슬라는 그냥 조립 업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테슬라를 이렇게 또 평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도 이제 화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니 멍청이 시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비상사태에 이렇게 또 빠졌다. 큰일 났다. 위기에 이렇게 또 빠졌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지금 서로 지금 막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먼저 공격을 하긴 했거든요. 자신의 그 소셜 서비스 X에다가 이 나바로는 박사 학위만 이렇게 또 있지. 그러니까 나바로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 나바로가 이제 하버드대 교수이다 보니까 박사 학위는 자아만 컸다.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만들어낸 적이 없는 그냥 박사일 뿐이다. 교수일 뿐이다. 이론적으로만 잘 알고 있다 뿐이지 뭐 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자아만 큰 박사 학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 교사들 교수들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바로가 또 일론 머스크를 막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테슬라는 그냥 조립 업체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일론 머스크는 나바로를 향해 가지고 또 욕을 하고 이렇게 바보 같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산하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지금 갈라치기 이렇게 또 당해져 버려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기네들끼리까지도 지금 싸우고 있어. 포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DEI 같은 거 다 없애버리라면 포용 같은 거 하지 말고 서로 싸워. 죽을 때까지 싸워라는 그런 소리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딱 이거예요. 서로 싸우자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도 지금 서로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무역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헬게이트가 오픈이 됐습니다. 지금 뭐 서로 다 싸우자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까지도 지금 서로 이렇게 또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이견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투명한 정부이다, 행정부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애써 지금 갈등을 축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무역 전쟁에 이렇게 또 시작이 되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했거든요. 폭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엄청나게 사라졌어요. 한 180억 달러의 손실을 지금 봤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동생까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머스크 킴벌은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소비자들한테 부과만 되는 그런 세금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강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뭐 오른팔이라고도 하면 오른팔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들 때문에 균열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안에서 지금 서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또 갈라치기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 트럼프 대통령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계속 이렇게 또 지켜보면은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또 행정명령 하나를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석탄 사업의 이제 부활을 위해 가지고 그런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동부 시간으로 3시에 백악관에서 석탄 산업 이제 부활을 위한 행정명령 사인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노후화된 그 석탄 발전소를 이제 폐쇄를 하는 것을 방지를 하는 그런 조치를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고, 다시 말해가지고 아니 클린 에너지도 지금 막 부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클린 에너지로도 지금 충분히 이 에너지를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를 폐쇄를 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공기 오염을 더 많이 만들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석탄을 핵심 광물로 다시 이렇게 또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에너지부 이제 장관한테 검토를 하라라고 이렇게 또 지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뭐 신규 석탄 채굴 하는 거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는지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변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AI 그 그래픽 카드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전력을 이렇게 또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기차,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가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것들, 암호화폐를 이렇게 또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전력을 이렇게 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20년 만에 이 미국의 이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석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00년대에는 한 50%였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20% 미만으로 발전 비중이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석탄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또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 에너지 가격을 이렇게 또 낮출 수도 있고 더 많이 이 전력을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지금 뭐 자연가스 같은 것들이나 뭐 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뭐 풍력 에너지 같은 것들이 급성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석탄을 충분히 대체를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친환경적으로 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석탄을 써가지고 공기 오염이 되든지 말든지 간에 석탄을 써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 반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석탄 기업들의 주가가 9% 정도 폭등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 석탄 기업의 이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Peabody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Core Natural Resource라고 해가지고 이런 뭐 석탄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석탄은 미국의 전략적인 그런 이제 자원이다. 그리고 전력망 그 안정성을 이렇게 또 확보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석탄 캐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한다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뭐 민주당에서나 뭐 환경 뭐 단체들에서는 석탄은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그런 이 에너지다. 그리고 공해를 엄청나게 유발한다. 이 공기 오염을 이렇게 또 시키는데 굳이 이거를 사용을 해야 하느냐?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또다시 석탄 발전소가 엄청나게 또 가동이 되면서 공기 오염, 미국의 이제 공기 오염도가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주요 대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UCLA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이런 뭐 주요 대학교들을 이렇게 또 중심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유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유학생들의 비자가 취소가 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계속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올라왔었는데, 지금 유학생들의 비자가 대량 취소가 됐다라는 그런 이제 확인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1월 30일에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추방을 뭐 대규모적으로 이렇게 또 하겠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불법 체류자들 싹 다 잡아버리겠다. 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명령을 한 다음에 지금 300여 건 이상의 유학생들의 비자가 취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비자가 취소가 된 이유는 경미한 법률 위반, 뭐 과속을 했다라거나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티켓을 먹었더라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비자가 이렇게 또 취소가 되고 뭐 시위에 참여를 했다라는 이유로 뭐 영주권까지 지금 박탈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유 없이도 지금 계속 이 비자를 이렇게 또 취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가들 취소가 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버드에서 5명이 비자가 유학생들 비자가 이렇게 또 취소가 됐다고 하고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6명, 아리조나에서 8명, 미니소타에서 5명, 오하이오 5명, 매사추세츠 대학교에서 5명, 미시간 대학교 4명, 네바다 라스베가스 대학교 4명, 센트럴 미시간대 4명, 콜로라도 6명, 노스캐롤라이나 2명, 오리건대 1명, UCLA, 뭐 UC 샌디에고, UC 버클리 이런 대학교들에서는 공개를 안 했나 봐요. 뭐 정확한 수치는 뭐 미공개인데 그런데 여러 학생들의 비자가 이렇게 또 취소가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민 규제 강화를 이렇게 또 하는 그런 행정명령들 때문에 이렇게 비자가 취소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우려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표현의 자유가 지금 침해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학문적 자유가 침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내세우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불법 유인자들 잡는다고, 범죄자들 잡는다고 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정작 잡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래픽 티켓 끄는 사람들 지금 취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시위에 잠깐 참여를 했다고 해가지고 영주권을 이렇게 또 박탈을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별 같지도 않은 그런 범죄자들을 취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지금 빈대 잡으려다가 집을 태우고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미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한 비난을 받을 그런 상황에 이렇게 또 놓여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 미군 여성 지도자를 또 한 명 해임을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DEI 이 정책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몰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몰아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여성 지도자를 또 해임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해임을 당한 여성 지도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쇼샤나 찰필드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토 뭐 군사위원회에서 미군 대표로 이제 군무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임이 됐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국방장관 피그세스는 이 지도력에 대해 가지고 신뢰가 상실을 했다라고 하면서 해임을 이렇게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해요. 명확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지도력이 뭐 신뢰가 됐다라는 그 명확한 디테일이 없이 그냥 지도력이 신뢰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해임을 했다고 해요. 그냥 여자라서 해임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뒤로 지금 이 여성들이 군 수뇌부에서 계속해가지고 해임이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해군 최초 여성 수뇌부 해임이 됐다고 하고, 해안 경비대 최초로 여성 사령관 해임이 됐다고 하고, 공군 최초의 흑인 참모총장 지금 해임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하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DEI 정책에 이렇게 또 몰아내고 있으면서 여성들 해임을 하고 뭐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는 이제 완벽하게 남자들만의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LGBTQ들도 다 내쫓고 있죠. 내쫓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지금 이 정치권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또 해임을 한 그 지도자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다. 해임이 정당화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또 단어 이제 의원은 투명성이 부족하다. 너무나 부족하다. 아니 그냥 디테일도 없이 그냥 뭐 지도력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상실을 한다고 하면서 해임을 한다라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국가적인 안보의 위협이다라고 이렇게 우려를 이렇게 표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은 뭐 이번 해임은 너무나 좀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헤그세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국무장관이 헤그세스는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전투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DEI는 죽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을 이렇게 또 많이 만들어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 DEI를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선언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흑인 군인 관련한 정부 웹페이지를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 아닌가? 흑인 군인 관련된 정부 웹페이지를 삭제를 했대요. 그리고 군사 아카데미 도서관에서 수백 권의 도서를 제거를 했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성들 그리고 소수자 그런 고위 인사들을 대량 해임을 지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인해 가지고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예전에 백인 우월주의 그런 거 올라오고 있고, 남성 우월주의 그런 거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진짜로 미국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게 지금 되는지 이해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CEO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경제적인 대폭락 사태, 이 주식 대폭락 사태, 그리고 경제도 지금 약간 이렇게 또 위태위태하거든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세션이다. 트럼프 리세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물가가 오를 것이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게 될 것이면서, 그러면서 대규모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CEO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가 있어 보인다 라고 지금 우려를 이렇게 또 표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리세션이 지금 오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미국에 있는 CEO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금 줄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지금 고용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해고도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고려 중에 있다고 해요. 조금이라도 뭐 자칫한다고 하면은 대규모 해고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CEO들이 이거 어쩔 수 없다. 물건 가격 올릴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제품들에 대한 그 가격이 5%에서 20%는 평균적으로 이제 인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렇게 또 발생을 한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또다시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리세션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 제품들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미국에 대한 반감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접 국가 캐나다에서도 우리 미국 제품 사지 말자. 이 바이 캐나다라고만 얘기를 하면서 미국 제품만 쏙쏙 빼놓고 다른 제품들만 이렇게 또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은 캐나다뿐만이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들의 지금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미국 제품들에 대한 이 반감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불매 운동까지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 기업이 큰일 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대한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어요. 이게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충격을 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것은 나쁜 쪽으로 충격을 줄 것이다 라는 것에는 모두 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CEO들이 그렇게 동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또 이제 저희 같은 소수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에이시안 커뮤니티들 지금 큰일 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시아 식료품점들 있지 않습니까? H마트 곳들이나 이런 뭐 수많은 뭐 99 렌치마켓 이런 수많은 아시아 이제 식료품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큰 영향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이제 앞으로 더 받을 것이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중국, 한국, 일본 수많은 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수입이 이 먹는 제품들 수입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되고 있는데 이런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17%에서 54%대까지 중국은 54%이지 않습니까? 관세를 맞게 될 것이다. 이 한국 제품들에 대해서도 25% 이제 관세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본 제품들도 24% 관세를 이렇게 또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 같은 이 아시아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시아 이민자들이 주요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는 식품점들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세는 다양한 제품들에 붙게 된다. 쌀, 생선, 향신료, 라면 같은 것들 다 붙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런 식품 업계들에서도 난리가 난 상태이다. 지금 이 식료품 CEO들은 이 가격 상승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또 할지 계속 이제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고민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 식료품들이 이렇게 또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관세를 받게 생겼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 큰일 났는데요? 저 H마트, 한남체인, 시원마켓 엄청 다니는데 이거 관세 맞는다고 하면은 지금도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거 라면 끊어야 되나? 참. 그러면서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도미니카 리퍼블릭 있지 않습니까? 이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있는 어느 이제 나이트 클럽에서 지붕이 무너지면서 최소 27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27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150여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제 4월 8일 이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있는 인기 있는 뭐 가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수가 공연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느 이제 클럽에서 이렇게 또 공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 도미니카 리퍼블릭 이제 수도에 있는 디스코텍 나이트 클럽이라고 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공연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무너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최소 27명 사망하고 150명 이상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구조 작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구조 작업에는 지금 4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투입이 돼가지고 구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잔해 속에 갇혀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구조 작업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고 직전에 사람들이 많이 또 영상을 이렇게 또 찍지 않았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영상이 지금 이렇게 또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무대 앞에 이렇게 또 서 있으면서 막 이렇게 또 즐기고 있었다고 하고, 뭐 춤을 이렇게 또 추고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 갑자기 클럽 이 내부에서 천장에서 뭐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다가 갑자기 무너졌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안에 있었던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이 지붕이 이렇게 또 무너지면서 깜짝 놀랐다,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었다라고 인터뷰를 이렇게 또 남겼다고 합니다. 너무나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이 노는 문화는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참 이런 이 건물들에 대한 이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놀 때에도 좀 이제 잘 골라가면서 놀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